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꽤 이슈가 되었던 레오폴트 아센브레너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빠르게 보시죠. Investors in situational awareness deserve to lose their shirts.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에 투자한 이들은 전 재산을 날리만 했다. 제목부터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The plight of the hedge fund says more about them than about its 24-year-old founder. 이 헤지펀드의 곤란함은 24세의 창업자보다 투자자 자신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오늘의 주인공인 레오폴트 아센브레너 그리고 그의 헤지펀드인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톨킨의 명저죠. 반지의 제왕에는 수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프로도 베긴스를 만나봅시다. 처음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가 등장했을 때 그의 나이를 떠올려 볼까요? 그의 나이는 호빗 사회 용어에 따르면 트윈스라는 나이였는데요. 톨킨의 설명에 따르면 트윈스라는 나이는 유년기와 33세 사이에 있는 무책임한 20대를 부르는 말입니다. 호빗 사회에서는 33세가 되어야 비로소 어른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빌보 베긴스는 프로도에게 절대 반지를 바로 넘기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절대 반지에는 세상을 뒤흔들 힘이 있었죠. 왜 갑자기 프로도 베긴스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어쩌면 오늘의 주인공인 레오폴트 아센브레너가 겨우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양력은 화려합니다. 레오폴트 아센브레너는 19세에 컬럼비아 대학교를 수석 졸업한 독일 출신의 AI 연구원이자 투자자입니다. 오픈 AI의 슈퍼 얼라이먼트 팀에서 초지등 안전성을 연구했으나 내부 보안 취약점을 지적한 후 2014년 해고되었습니다. 기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며 시작됩니다. 레오폴트 아센브레너에게 돈을 맡겼다가 이제 와서 그에게 화를 내고 있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어떤 사실을요? 그는 겨우 20대 중반이라는 사실을요. 2014년 레오폴트는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이라는 제목의 165페이지 분량의 에세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인공지능 초지능, 즉 슈퍼인텔리전스가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세이는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놀라운 건 단순히 화제가 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에게 돈을 맡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세이와 같은 이름 헤지펀드인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의 탄생 비화는 이렇습니다. 당시 레오폴트의 나이는 겨우 22세 정도였고 트레이더로 일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몇 달 만에 그는 수억 달러를 운용하게 되었고 해당 펀드의 금액은 올해 7월에는 최대 450억 달러 규모에 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오랜 기간 투자은행이나 운용사에서 경험을 쌓고 독립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화제가 된 에세이 하나가 엄청난 신뢰와 자금을 끌어모은 거니까요. 상황이 급변한 건 바로 7월의 일이죠. 펀드가 집중 투자했던 AI 관련 종목들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펀드는 블룸에너지, 코어위브, 샌디스크처럼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과 몇 주 전까지도 시장의 스타 기업들이었지만 최근 이들 기업의 주가는 절반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펀드는 67%의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 7월 30일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는 보유하던 상장 주식 대부분을 시타델에 매우 빠른 속도로 매각하며 투자자들에게 다시 싸울 날이 있을 것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큰 충격을 받은 뒤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매각 행위 자체가 펀드 매니저라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일반적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일명 시장가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라도 내가 팔지 않으면 파산하겠구나 싶을 때나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죠. 게다가 AI 관련 종목에 투자한 것은 아센브레너만이 아니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의 80% 이상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을 가장 과열된 투자라고 답했습니다. 즉 AI 관련 주식에 대한 낙관론은 시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급락은 다른 투자 회사도 영향을 주었을 텐데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생깁니다. 기사는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의 운용 방식이 그 중에서도 유난히 공격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이 펀드는 올해 상반기에 무려 43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놀랍게도 7월의 대폭락 이후에도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상당한 수익을 유지하는 수준이죠. 그런데도 극단적으로 주식을 전부 처분해버린 것은 의아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런 수익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수익률이 나오려면 엄청난 행운이 있었거나 아니면 파산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대규모 차입, 즉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를 통해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시 떠오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1998년에 사라진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즉 LTCM입니다. LTCM은 설립 이후 첫 4년 동안 2달 연속 손실을 낸 적이 없던 펀드입니다. 창립 멤버들은 투자은행 살로몬 브라더스에서 수십 년간 실적을 쌓은 전문가들이었고, 이사회에는 파생상품 가격 결정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998년에 붕괴하게 된 건 과도한 차입이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LTCM은 당시 금융시장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고, 이후 닷컴버블 시대로 이어지는 과도한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대형 시장 붕괴는 유명 펀드의 흔들림으로 시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LTCM의 붕괴는 닷컴 버블로 이어졌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아마란스와 소우드 캐피털이 무너졌고 이때도 시타델이 이들의 자산을 인수했었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한 펀드의 실패일까 아니면 AI 투자 열풍 전체의 위험 신호일까 하고서 말이죠. 하지만 기사는 LTCM과 이번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사례를 비교하는 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적 구성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LTCM은 앞서 살펴보았듯 어느 정도 경험과 성과가 있는 트레이더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투자 전략 자체는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금액을 차입한 실수를 하긴 했지만 전략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의 창업자는 어떻죠? 그는 불과 2년 전 자유세계가 승리해야 한다. 나는 AGI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볼 수 있다와 같은 글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런 농담을 덧붙입니다. Thankfully, everything the bottle wrote in his early 20s has since been scrubbed from the internet. 다행히도 버튼우드가 20대 초반에 썼던 모든 글은 이후 인터넷에서 깨끗이 삭제되었다. 마지막 문단이 재밌습니다. 레오폴트 아센브레너 개인을 강하게 비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젊은 나이에 큰 도전에 나선 점은 인정할 만하다고 말하죠. 대신 진짜 의문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The mystery is what on earth his investors were thinking.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는 그의 투자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Perhaps they weren't. 어쩌면 그들은 아무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In which case, there would be more worrying than anything with situational awareness humbling.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situational awareness가 겪은 굴욕보다 훨씬 더 우려스러운 일일 겁니다. 보통 투자 실패를 이야기할 때는 펀드 매니저의 잘못이나 시장 환경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정반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투자자의 잘못인 부분도 크다는 거죠. 만약 정말로 투자자들이 아무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사건은 한 헤지펀드의 실패를 넘어서 투자자들의 집단적 판단 능력이 흔들렸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번 기사는 AI 산업 자체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또한 AI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죠. 기사가 비판하는 대상은 AI가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서사만으로 경험과 위험 관리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자금을 몰아준 투자 행태입니다. 즉,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와 투자 대상에 대한 검증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마도 어쩌면 레오폴트에게 벌어진 일이 반복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AI 시대에는 새로운 천재들이 계속 등장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투자자는 혁신적인 비전과 실제 투자 역량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또 시장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몰릴 때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군중 심리가 만들어낸 거품의 신호로 봐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